안녕하세요, 코인튜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채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최근에 채굴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채굴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메일로 채굴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저는 일단 추천을 크게 드리진 않아요. 채굴하는 거를 지금 시기에는. 왜냐면은 일단 현재는 너무 비싸요. 채굴기 같은 가격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요즘에 많이 올리는 L3 플러스 있죠. 도지코인이랑 라이트코인 채굴이 가능한 제품인데, 이 기계가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초창기에 새 제품이 나왔을 때, 제 기억에, 한 300만원 평균 300만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200 얼마에서 300만원이고, 비싸게 산 사람은 더 비싸게 샀겠죠. 근데 저는 이제 평균 한 300 정도? 물론 저는 더 비싸게 산 이력도 있지만, 일단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300만원 이상이었다. 그런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2017년도에 2017년 말에 이 가격이었다고 하면 2017년 12월에 이게 불과 2019년이나 2019년에 제가 명확히 기억나요. 2019년에 이 가격이 3만원이 됐습니다. 100분의 1 토막이 났죠? 3만원.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특정 시점에는 너무 채굴이 안 될 때, 그냥 고철값이었어요. 고철값. 상상이 되시나요? 거의 버리는 가격이었죠. 이 제품이 쓸모가 없으니까. 왜냐면 전기를 소모하는 거 대비 코인 생산량이 월등하게 적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도지코인 때문에 이 기계가 살아남는 거지, 불과, 상승장이 오기 전에는 고철덩이였어요. 워낙 채산성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참 가격 변동이 심해요. 특히 아식이 그래요. 특히 아식이.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3만원짜리였던 게 지금 얼마일까요? 영상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50만원에도 구하기 힘들고요. 60만원에도 구하기 살짝 힘든 것 같아요. 6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을 줘야 그나마 소량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저도 이거를 좀 알아봤는데, 시중에 아예 물건이 없어요. 이게 해외로 다 빠져나가거나, 일부 들고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자신들이 채굴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중에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비싸게 줘야 돼요. 60으로는 안 되고, 7, 80 준다고 하면 또 팔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7, 80만원씩 주면서 산다? 좀 애매하죠. 3만원짜리가 또 7, 80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타이밍이다. 채굴은.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픽카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똥값이었던 그래픽카드들이, 똥값? 어쨌든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들이 있었어요. P 시리즈들이. P104, P106 같은 거요. 이거 거의 채굴 안 될 때는 고철이었죠. 고철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격이 무척 올랐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2020년이나 2019년 이때 채굴을 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시작하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고요. 근데 지금 와서 2021년 불장이 지금 한번 휩쓸고 간 이 시장에서 3만원짜리 기계가 7, 80만원이 됐는데 시작을 한다? 채굴기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채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채굴기를 사서 채굴장을 차려야 돼요. 채굴장을 차리고 전기 시설을 하고
네, 기기를 사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부대 비용이. 여기 채굴기를 돌렸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모든 비용을 풀려면 6개월이 걸리는데 6개월 안에 뭐 하락장이 진짜 와버린다. 그러면은 이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라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전기 시설을 한번 하면 전기를 만약에 내가 100kW를 올렸다. 네. 한전에서 그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올렸다 하면은 100kW를 1년 써야 돼요. 1년. 네. 그러면은 1년 동안은 만약에 내가 6개월 채굴하고 6개월을 채굴을 못해도 6개월 동안 채굴 못하는 6개월 동안은 기본료가 나가요. 기본료. 뭐 100kW가 정확히 기본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본료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나는 하나도 안 썼는데 기본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용. 네. 자기 건물이 아니면 임대료도 내야 되죠. 임대료까지도 내고 네, 전기 기본료도 내고 하면 채굴을 못하는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지금 같은 타이밍이 아니라 채굴이 힘들어지는 타이밍에 사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장이 왔다가 끝났어요. 한참 뒤에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채굴기 가격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리고 가장 좋은 타이밍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게 4년 주기로 상승장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 4년 다음 4년이 오기 전에 한 3년 후에 네 시작하는 거죠. 3년 후쯤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후에 뭐 채굴기가 똥값이다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든 뭐든 딱 준비를 해놓고 좀 리스크가 있어요. 대신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워낙 똥값이기 때문에 이때 준비한 사람은 대박인 거고요.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뭐 방법이 없네요. 저는 채굴을 불장에는 추천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그러면 코인 가격들이 올라서 생산성이 괜찮다 싶을 때 이때쯤이라도 네, 시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채굴기를 이때는 좀 구할 수가 있지만 막상 이렇게 되면 지금 L3 구하기 힘든 것처럼 채굴기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네, 약간 손해보고 할 각오를 하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 모험을 하는 거죠. 모험. 채굴은 약간 모험과 같다고 해야 되나? 네, 금강을 캐더라도 약간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도전 정신. 도전 정신 없이 뭐 석유나 네, 금을 캘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는 에너지 자원공학 전공이라서 석유 캐는 거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석유를 시추하고 네,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개발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개발비가. 근데 여기에 석유가 제대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시추하고 탐사하고 네, 석유를 캐내고 성공하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네, 들어갑니다.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견뎌야 돼요. 똑같아요. 채굴기도. 그러니까 자본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공장이 있으면 좋아요. 자기 공장이나 뭐 창고가 있는 사람은 좋아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임대료 안 나가죠. 임대료 없고 그리고 시설을 내가 철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다 해놨는데 와 공장이 내게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지금 채굴을 못해. 여기 임대료랑 뭐 여러가지 전기 기본료랑 이런 걸 내야 되는데 내 공장이 아니면 철거를 해줘야 돼요. 공장 주가 아니면 나는 시설을 나중에 철거를 해줘야 돼요. 내가 그 임대를 끝날 때. 네. 그러면은 이 시설비도 사실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틀리죠. 네, 몇 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철거를 해서 이 시설을 고철로 버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이 고철이 돼버려요. 황당한 거죠. 이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네, 고철이 돼버리는 거죠. 전기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전기 차단기라든지 전기선 이런 것들, 콘센트, 플러그, 선반, 네, 다 쓸모없는 게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버린 사람들이 2017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도망가고, 네, 정리도 다 못하고, 빚져가지고, 네, 도망가고, 전기요금도 다 못 내고, 저도 사실 전기요금 아직도 한전에 다 못 낸 게 있어요. 네, 법인 이름으로 지금 채무가 있는데, 법인이 지금 뭐냐, 저거 했죠? 네, 폐업했죠? 폐업하면서 전기료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청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진짜 도망간 사람도 엄청 많대요. 제 뉴스에서도 많이 봤고 실제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저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권유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대료가 싸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료가 차라리 싼 데를 가든지 시골을 추천드립니다. 한적한 시골. 네. 경기도 외곽이나 뭐 충청도 이런 데요. 네. 아니면 강원도 이런 데를 좀 추천드리고 자기 건물에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 베스트. 시설을 철거할 필요가 없어. 다음 불장이 올 때 그때 다시 돌리면 되거든요. 일단 수익이 날 때 돌리면 되고. 그리고 채굴기는 네. 들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이미 당연한 얘기죠. 새로 사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채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시설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채굴기를 구매해서 돌리는 거는 리스크가 진짜 리스크 싸움이에요. 채굴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리스크죠. 리스크 싸움이기 때문에 네, 타이밍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채굴 얘기를 간혹 이렇게 할 때 좀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긍정에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3를 채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채굴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네, 채굴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채굴기가 없는 사람은 네,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라면 안 하겠어요. 제가 채굴기를 사서 해야 된다면 저라면 네, 지금 채굴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채굴기를 들고 있어. 나는 L3를 들고 있는데 나 L3 한 100대 있어. 그럼 저라면은 이런 상황이라면 최대한 임대료를 적게 주는 시골에 가서 시골에 어디 전기 시설이 이미 있는 곳에 전기 시설이 그러니까 전기 그 변압기나 그리고 전기를 이미 뭐 100kg에서 100대면 한 200kg죠. 200kg를 이미 쓰고 있는 공장 그런 공장을 찾아서 최대한 발품을 팔아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시설을 하고 최대한 아끼면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공장이 있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거고요. 네. 그렇게 그런 조건에서는 지금이라도 네, 채굴을 할 수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사실 치아코인 채굴 얘기할 때는 HDD, 하드디스크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왜냐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코인이든지 간에 라이트코인, 뭐 이더리움 초창기에 채굴해서 들고 있었던 사람이 와 지금까지 안 팔았다면 네, 예를 들어서 50%의 코인만 네, 팔았고 네, 생활을 하고 나머지 50%의 코인을 아직까지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2014년에 비트코인을 이런 조그마한 USB로 이렇게 채굴이 가능했거든요. USB. 네. USB로 채굴이 가능했는데
그때 채굴을 했을 때 몇백 개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을. 그냥 뭐 엄청나게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네, USB 이런 거를 뭐 수십 개라든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꼽아놓고 채굴을 했다면 말이죠. 근데 그때 다 정리를 하지 않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한 1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1000불 정도 올라갔으니까 1000달러. 이때 정리를 안 하고 이게 나중에 뭐 몇백 달러 뭐 100달러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네. 이때 정리를 안 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100개를 채굴했어 2014년도에 이 중에 50개는 뭐 팔아 썼어. 50개면은 뭐 5천만원이죠. 1000불일 때 50개는 5천만원. 5천만원어치는 내가 팔아서 썼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50%는 그냥 남겨놨는데 이 50개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4천만원으로 계산 4, 5, 20 4천만원 계산하면은 20억 아닌가? 20억? 네 20억 20억이에요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채굴을 초창기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치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가격이 뭐 400불에 뭐 채굴을 하면 뭐 6개월 정도 걸린다.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정도 네, 걸려야 채산성이 나온다.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굴은 보험이에요. 50%만 그냥 팔고 50%는 그냥 들고 갔을 때 치아코인이 언젠가는 반감기가 오죠. 3년 뒤에 반감기가 오고 또 다음 6년이 지났을 때 또 반감기가 오고 이런 식으로 9년 이렇게 3년마다 반감기가 온단 말이에요. 3년마다 3년 그리고 또 6년 그리고 9년 이러니까 13년마다 이 반감기가 올 때마다 치아코인이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면 가격이 400달러에서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아무도 모르지만 과거 경험에서 봤을 때 이게 400이 아니라 뭐 1만 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막말로. 아니면 4천 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4천 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올라 있을 거라는 것에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지금처럼 400달러에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는 치아가 망할 거란 얘기야. 치아 코인이 망할 거다. 치아 코인은 망할 징조다. 네. 그러면 다 그냥 정리하고 팔아야겠죠. 근데 좀 모험을 해서 50%, 뭐 때로는 뭐 30%, 뭐 70% 사람 성향에 따라서 네, 들고 간다면 코인을 언젠가는 네, 빛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채굴이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 채굴 초창기 얼마였을까? 이더리움이 몇천 원이었어요. 이더리움 몇천 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3천 원일 때 채굴해서 모아둔 사람들은 네, 지금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이게 3만 원이어도 지금 100배가 오른 건데 3천 원이었으면 네, 뭐 3천 원은 좀 그렇고 제가 눈으로 본 건 네, 만 원. 만 원, 8천 원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시절에서 300만 원이 됐다. 이더리움이. 이거 들고 있었으면 코인 계속 팔면서 안 쓰고 50% 아까 얘기한 50%를 계속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채굴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채굴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굴이 이렇게 채굴기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서 채굴기를 샀는데 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채굴기 가격도 이렇게 동시에 같이 떨어지면 이게 타격이 2배로 와요. 채굴기 가격 떨어진 거, 코인 가격 떨어진 거.
그럼 여기서 채굴기 못 돌릴 때 정신적 피해. 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채굴이에요. 채굴이 이게 뭐 좀 난이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일보다는 쉽잖아요. 그냥 회사 다니는 일 있잖아요. 회사, 자영업 이런 것보다는 채굴이 훨씬 쉽잖아요. 쉬운 만큼 네, 쉬운데 대신에 리스크도 커요. 리스크 크고 네, 또 잘만 하면 버는 거 있잖아요. 그 버는 걸 뭐라고 표현하지? 수익. 네. 수익은 또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양날의 검이죠. 리스크가 크면 수익이 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코인을 투자하시려면 코인 투자가 아니라 채굴 하시려면 채굴 네,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인 트레이딩 투자나 채굴 투자나 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은 타이밍. 만약에 채굴기가 똥값일 때 막 쟁겨놨다가 똥값일 때 쟁겨놨다가 네, 그냥 팔기만 해도 다시 불장 때 팔기만 해도 대박이고, 저라면 쟁겨놨다가 뭐 돌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시골에 내 창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골에 창고 하나가 있으면 하락장, 예, 채굴이 안 될 때 채굴기를 네, 모으고 싶어요. 채굴이 안 될 때. 그때 모았다가 때가 되면 채굴하는 거죠. 내 창고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해놔도, 채굴 시설을 해놔도 부담이 없죠. 일단 부담. 월세가 안 나간다거나 아니면 월세를 최대한 적게 나가는 데를 찾는 거야. 최대한 적게. 시골의 창고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한 달에 몇십만 원짜리가 있어요. 엄청 적은 거죠. 제가 도시에서 채굴 했을 때는 제가 인천에서 했었거든요. 인천이나 이천 뭐 이런 데서 했었는데, 채굴을 임대료가 인천은 거의 400만 원이었고요. 이천은 얼마였더라? 이천은 그냥 좀 쌌어요. 100만 원. 이런 데가 좋은 거예요. 이천 같은 데가. 인천 이건 400만 원 임대료 나중에 채굴 안 될 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이천 같은데, 아니면 더 싼 데가 있어요. 이천에서도 시골로 가면 갈수록 임대료는 쭉 더 내려가서 몇십만 원짜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시골에 내가 땅을 사서 하면 가장 좋고요. 네. 가장 좋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불변의 법칙. 네. 자기 땅에서 하면 가장 좋은 거고.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임대료, 그리고 기계 가격, 또 뭐가 있을까? 임대료가 싼 데서 해야 되고, 기계 가격이 저렴할 때 시작을 해야 되고, 아니면 비쌀 때는 그냥 팔거나 네,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계를 들고 있는 사람이 네,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건 모험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모험심이 없으면 이렇게 뛰어들면 안 돼요. 채굴에 나는 모험심이 강하지 않다. 모험심 없으면 네, 채굴 금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채굴이 진짜 난 하고 싶다. 근데 좀 참으세요.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감당이 되는 금액만 하세요. 감당이 돼. 똑같아요. 트레이딩 하는 거랑
트레이딩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주식을 하거나 이 돈이 없어져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 정도 돈으로만 네, 채굴 하시면 돼요. 일단 뭐 경험 삼아 한 대에서 뭐 10대, 뭐 한 대에서 뭐 2대 이렇게만 돌려보는 거예요. 네. 돌려보고 충분히 내가 경험을 해보고 네, 경험도 쌓고 하면서 내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네, 투자를 해야지. 저는 예전에 채굴기 2017년에도 제가 채굴기 장사를 했었는데 채굴기 전화를 엄청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0만원짜리 기계요. 이거를 뭐 1000만원 이상에 사는 거예요. 1000만원 이상이. 그리고 자기 사기당했다고, 사기는 아니지. 너무 비싸게 샀다고. 뭐 사기 친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네, 300만원짜리를 1000만원에 사서 이게 생산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본전 못 찾는다. 본전 못 찾는 사람들이 네,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저는 전성이 뭐 사기는 못 쳐요. 그냥 살짝 뭐 거짓말도 싫어해서. 근데 살다 보면은 100% 진실 얘기할 순 없잖아요. 뭐 그런 걸 제외하고는. 네. 막 거짓말로 막 사람 속이고 뭐 채산성을 막 속이면서 네, 속이면서 아니면 또 얘기를 안 해주면서 막 채굴기를 막 팔아 제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채굴기를 사러 왔어 저한테. 근데 저는 돌려보냈어요. 왜냐면 이 기계를 사고 싶어요. 뭐 A라는 채굴기 사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볼 땐 이거는 망하거든요. 몇 달 안에. 몇 달 안에 망하는 기계예요. 네,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몇 달 안에 망할 수 있는 기계인데 이걸 사겠다고 찾아왔는데 저는 다 설명해주고 돌려보냈어요. 사지 말라고. 아마 그 사람은 자기는 왜 사러 왔는데 이 사람은 안 팔지? 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러 갔을 수도 있어요. 맞죠? 자기는 A를 원하는데 야 이거 사면 너 손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여기 고객이 이걸 원하는데 이걸 원해서 나한테 와서 이걸 사고 싶어 했는데 나는 돌려보냈죠. 이 고객을 돌려보내면 이 고객은 기분이 나빠서라도 저한테 안 사고 이렇게 왔다가 내가 삐 하니까 다시 되돌아서 남한테 가서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얘기를 믿고 아예 안 샀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본 저로서는 네, 그리고 채굴을 하면서 망해도 보고 네, 채굴을 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한 입장에서 채굴은 무조건 쌀 때 이 쌀 때라는 의미는 코인이 싸거나 코인이 쌀 때 네, 그리고 채굴기가 쌀 때 네, 시작하는 게 좋다. 실제로 있어요. 네. 2020년인가? 20년이었나? 19년에 20년이었을 거야 아마. 2020년에 채굴을 시작해가지고 이때 재미없었거든요. 솔직히 2020년 초반부터 가을까지는 이 가을 사이에는 채굴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 채굴기 완전 똥값이었거든. 채굴기 기기가 똥값이었어요. 2020년 네, 초반에서 네, 중반까지 완전 똥값이었어요. 중반 그러니까 가을까지 네, 가을 정도까지는 완전 똥값이었어요. 기기가. 근데 그때 시작한 사람 딱 이때 시작해가지고 채굴장 차려놓고 돈 어마어마하게 긁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 달이 건너면 있어요. 네,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닌데 한 달이 건너면 네, 이런 사람이 존재해요. 근데 지금 똑같은 기기를 맞추려고 하면 2020년도에 투자한 사람과 2021년도에 투자한 사람의 그 시설이나 기계 비용은 네, 기기 비용 차이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네, 여유 있을 때 여유 자금으로만 하고 네, 리스크를 충분히 생각해라.
충분히 생각하는 경우에 네, 이렇게 네, 채굴기를 네, 돌리셔도 됩니다. 네, 진짜 이렇게 채굴기 엄청 어마어마하게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채굴 하셔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것도 채굴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채굴장이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채굴장, 와, 진짜 갖고 싶네요, 저도. 이런 채굴장 있으면 대박이겠다. 네, 어쨌든, 네, 채굴에 대해서 좀 너무 막연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네, 조금 내용이 긴데, 네, 그냥, 아마 초반에만 들어도,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니까, 네,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고, 네, 초반에만 빨리 들어서 내용을 캐치하시고, 네,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해 본 다음에 채굴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네,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 30분이나 얘기했어?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네, 30분 동안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강조해도, 네, 나쁘지 않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튜브였습니다.